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요일 뉴스와이드 1부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 뉴스와이드 1부 전에 예고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없어집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의 날로 거세지는 야당의 공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한일 갈등 여전한데 과연 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국회의 한국당 이야기도 함께 해봤습니다. 자, 먼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죠. 산호맥 논란과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 전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호맥 논란부터 좀 짚어봤어요. 산호맹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반국가 단체죠. 조 후보자는 이 산호맹이 아닌 이적단체로 분류된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산호맹이 쓰는 강령 같은 걸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국가 전복을 꿈꾸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꿈꿨던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산호맹 전력 숨긴 적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의 아픔과 함께 가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권 일부에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가 된 지금 산호맹 관련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건 당시엔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좌파 전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설명 또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의견도 그때와 같은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젊었을 때 미흡했다, 부족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입니다. 투자를 한 10억 정도 조 후보자 가족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약정을 75억이나 했다는 겁니다. 조 후보자의 재산이요 56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를 약정을 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의혹이 먼저 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펀드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를 구매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해당 펀드가 2016년에 설립된 거라고 하는데 관련 업체가 국책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를 따서 매출이 좀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6년 설립 이후에 3년 동안. 이게 가로등 정렬기와 같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충돌된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 펀드에 투자를 했는가,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의문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의혹입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 후보자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았고요. 동생의 전 부인이 2억 7천만 원의 빌라를 샀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부인이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2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를 시세보다 좀 싸게 샀는데 이 매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그 집엔 지금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또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혼이라는 관계라는 건데 위장 이혼을 했다라는 의혹도 여기에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위장 이혼을 했느냐? 조 후보자 부친의 회사 부채와 관련해서 회사 빚이
연대보증으로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넘어갔는데 이 빚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2006년과 2017년에 같은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진행 과정과 결론이 모두 같았다고 합니다. 2006년에 건설업체 운영하던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 상대로 학교 재단 공사 대금 50여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측, 그러니까 학교 측은 변론을 하지 않고요.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대금을 주라고 판결을 한 거죠. 2017년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고 역시 같은 판결이 났고요. 공사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2006년 당시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이었을 때 그 학교 재단의 이사가 조국 후보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한국당이 제기를 했습니다. 또 위장 전입 의혹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1999년이었죠. 조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로 재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딸이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송파로, 송파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위장 전입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인사검증에서 탈락할 만한 위장 전입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장 전입을 2005년 이후에 2번 이상 한 게 걸리는 거거든요. 인사검증에서. 근데 이 인사검증 기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검증 아니냐, 본인이 기준을 만들고 본인이 통과시킨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민정수석일 때 이 기준을 만든 것조차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법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임명은 강행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될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걸 한번 청문회 이달 말 전에는 열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전한 한일 갈등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상과는 조금 달리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대화의 길로 나선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라고 했고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이콧 관련해서 도쿄올림픽 참가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에게 손을 내민 셈인데 일본은 이 손을 잡았을까요? 일본에겐 같은 날이 이제 패전일인 거잖아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총리가 가서 공물을 헌납하고 일본의 피해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코 산업상은 한국에서 지금 뭔가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거 그럴 일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WTO 제소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툭 던졌죠. 하지만 일본의 유력 언론, 유력 신문,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요, 고노 담화, 나오토 총리 담화 존중해야 한다. 광복절 담화 계기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반성의 뜻을 다시 표명해야 한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언론의 어떤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도 이제 피해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한일 관계가 나쁜 건 결코 일본에도 좋지 않다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한일 간 분명히 물밑 대화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국회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바로 전날 야당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정책에 대전환을 하면 야당도 이유 불문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안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남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한마디도 못하냐라는 거예요. 왜 NSC를 열어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지 못하냐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답을 한 게 됐습니다. 남북 관계 그대로 평화, 경제에 강조했습니다.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내 리더십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가?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함께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물론 유 의원이 나 원내대표 만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다라고 딱 일축을 하면서 그건 좀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그때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큰 꿈을 갖고 한국당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또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국 충칭에 가 있는데 충칭에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더십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국당 지금도 그닥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뉴스와이드 1부에서 오늘 이 내용 짚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뉴스와이드 둘 다 갈 거니까요. 토요일 날 먼저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 전에 또 유튜브로 찾아뵐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